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지니어스에서 IR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산 로봇 거기랑 같이 붙여놔 가지고 이게 참 제가 아침 일찍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요즘에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보안 산업에 대해서 지니어스보다 이 보안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진 않지만, 그냥 뭐 소위 아시는 기업 중에는 이제 안랩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니어스는 해킹이라든지 그다음 랜섬웨어, 요즘에 유명한 그런 사이버 위협을 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이따가 솔루션에 대한 정의라든지 시장 규모, 경쟁사, 성장 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하이라이트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좀 제외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NAC랑 EDR이라는 저희 솔루션이 있는데, 두 개가 다 모두 저희 자체 순수 자체 기술력을 갖고 개발한 솔루션이고요. 그 두 개 모두 솔루션 모두 국내에는 최초로 개발을 했고 현재 최다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조달청 기준으로 공공 쪽에 NAC, EDR 모두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자랑입니다. 저희가 18년 연속 흑자 기업이고, 그다음에 2005년에 설립을 해서 지난해까지 CAGR로 25.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 보스턴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 열심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신 회사의 면면을 많이 봤는데, 저희 회사가 시총이 이제 한 1,000억이 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증권사 리포트가 한 1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5년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정말 한 건 나오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저희가 신한투자증권에서 지지난주에 나온 보고서가 성장의 원년이다. 그리고 저희 지니어스 상장 이후 최초로 목표 주가 및 매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보안 시장이 좀 핫하게 이슈가 되느냐? 일단 여기 들어오신 것 자체가 보안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쪽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즘에 전쟁을 하지만 전쟁보다 사이버전이 먼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위협이 되게 증대되는 그런 추세가 아주 기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피해 규모가 한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킹은 그보다 4배 많은 2조 원이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해킹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야. 올해 초에도 이제 모 통신사에서 해킹 당했을 때 통신사가 해킹 당했지 내가 당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사든 기관이든 해킹을 당하면 다 개인의 정보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흐름은 뭐냐면, 이런 사이버 위협이 예전에는 국가의 어떤 주요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이버 위협이 개인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있었던 아파트 월패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결혼정보회사가 해킹을 당했다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우리가 해킹을 당하면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정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결혼정보회사에 만약에 해킹이 당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방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원하는 이상형,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모든 정보들이 다 해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동안 이제 보안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리 보안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CCTV라든지 출동 서비스한 S1, 이런 게 이제 물리 보안 쪽이고요. 당연히 물리 보안은 CCTV라든 하드웨어라든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더 크겠죠. 그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정보 보안. 그래서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안을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니어스라든지 뭐 안랩이라든지 윈스라든지 뭐 파수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정보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 규모는 물리보안보다 작지만 시장 성장률은 정보 보안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딱딱 나눴었는데 지금 이제 융합 보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안 자체로서의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모든 산업에 보안이 다 들어가잖아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스마트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융합 보안이라는 말을 쓰고 이걸 하나의 벤더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안 회사가 SK인포색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SK그룹의 물리보안 회사가 ADT 캡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합병을 했고 사명을 SK 실더스라고 했고 작년에 IPO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못했지만 올해 이제 사모펀드에 좀 팔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보안 기업들이 사모펀드나 이런 M&A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나 MWC나 이런 업종별로의 주요한 전시회가 있듯이 보안도 세계 전시회가 있는데 가보면 예전에는 당연히 뭐 시스코라든지 아시는 뭐 예를 들어 뭐 트렌드 마이크로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벤더보다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그 좀 보안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정보보호의 산업의 영역이 되게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보보호의 영역은 데이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보호하는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현재는 NFT랑 만약에 가상화폐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돈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자율자동차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명이 그 안전이 위협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호의 영역이 데이터에서 자산의 영역, 그다음에 생명의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시장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사이버 위협이 증대가 되고, 뭐 디지털 대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보안의 접점이 많아지고, 뭐 로봇과 AI의 완성이 있고, 보안 기업의 가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가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 다 깔려 있잖아요. 그게 왜 깔려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 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거의 다 도입을 하는 그런 거 같은 규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사이버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보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 정부에서는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사이버 안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올해 추진한 게 이제 따끈따끈한 얘기들인데 국정원에서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12월에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어떠한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악성 코드라든지 뭐 해킹, 단순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상당히 위협이 되게 그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위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될 예정이고 결국 법이나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 산업의 육성체까지 마련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보다 더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제가 3년 전부터 열심히 IR 할 때 떠들고 다닌 건데 요게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4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사이버 모태 펀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안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금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하게 될 예정이라서 전반적으로 저희 보안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례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제도들을 한두 개 정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되면 우리 회사가 정보보호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인력이 몇 명인지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그 공시를 하는데 이게 의무 공시가 된 게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율 공시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좀 강제가 되느냐? 지금 이런 사이버 위협은 국가 혼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막아야 되고 다 같이 투자를 해서 막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라 하는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알겠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해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강제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지지난달에 바뀐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가 털리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정보 책임자 이름 누구. 자 옛날에는 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털리면 그 개인이
형사처벌 및 민사를 다 책임을 졌습니다, 개인이. 근데 이게 2달 전에 바뀌어서 이제 법인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그 벌금 같은 경우도 매출의 3% 상당히 세졌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올해부터 막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솔루션인데, NAC는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NAC고, 그다음에 E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게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들, 클라우드 OT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AC가 뭐냐면 뭐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그 코로나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기 때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QR을 찍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뭡니까? 얘는 예방 접종을 했구나, 좀 안전하구나, 이런 사람만 식당에 카페를 들어가듯이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비가 있겠죠. PC나 노트북이 있고 사람이 또 있겠죠. 우리 내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장비나 사람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QR을 예를 들면, QR은 사실은 들어갈 때 띵동 소리만 나지만 그 안에 저란 사람의 이름 정보, 주민번호, 얘가 어딜 돌아다녔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그런 정보가 다 있듯이, 저 NAC를 통하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온,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30분 되면 30분이 어떤 노트북, 예를 들어서 삼성의 무슨 OS를 갖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왔고 그분이 어느 회의실에서 뭐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아까 말한 뭐 해킹 랜섬웨어보다는 그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 NA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한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는 한 15%더 높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료에 따르면 이 NAC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AC는 기본적으로 단말 단위 과금입니다. 단말 단위 과금이란 건 소위 말하면 PC가 많아지거나 대수가 많아지거나 사람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시장이 성장하는 건데, 저희 회사에 아주 큰 고객이 이제 H 제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그 H, 이거 녹화가 되나요 혹시? 녹화나 이런 게 되나요? 아, 그렇구나. 제조사인데 그 A 자동차라고 얘기할게요. A 자동차라는 제조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설계하는 거겠죠. 자동차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면이 유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면이 유출이 안 되는 건데, 저희 회사 솔루션이 어떤 도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설계를 하는 그 네트워크에 허가되지 않는 장비나 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면 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위험이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조회사의 어떤 설계팀에 루마니아에 있는 어떤 허가된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제조사에 있는 네트워크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이 붙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만약에 한 1000명이 있는 회사에 저희 NA 솔루션을 납품하면 물어봅니다. PC가 몇 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000대예요. 근데 저희 NA 솔루션을 깔면 약간 거짓말 보태서 1050대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50대는 뭐냐면 관리되지 않는 PC, 퇴사자 PC, 공용 PC, 그런 위협이라는 거는 내가 쓰고 있는 PC에서도 나오지만 관리되지 않는 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NAC는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장비, 사실은 제가 PC나 노트북을 편의상 말했지만 IP를 갖고 있는 모든 장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도 다 IP 갖고 있죠. 뭐 IP 타임이라 여러 가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장비들을 그 한눈에 보여줘서 내부 정보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NAC가 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인데, 이제 VYOD는 뭐냐? Bring Your Own Device잖아요. 장비를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트북만 우리 네트워크에 붙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많아지니까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IoT는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띵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집에는 인터넷이 되는 게 노트북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세탁기, 냉장고, 월패드 다 인터넷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안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시장을 커지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NSC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의 경쟁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NSC를 출시했을 때는 시스코라든지 MS라든지 글로벌 업체랑 경쟁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IT 환경에 국내 IT 환경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출하면서 그 회사들은 지금 한국에서 그 분야 사업 분야는 떠났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기술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공공시장에 보안 제품을 납품하려면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지니어스 NSC 제품이 보안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지 공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를 좀 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게 매번 인증 같은 거, 우리 뭐 KS라든지 뭐 식품 쪽은 해썹 같은 것도 매번 인증하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하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미국 법인에서는 뭐 시스코라든지 포스카우드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니어스의 지금 상태랑 강점은 어쨌든 저희가 그 공공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70% 1위를 하고 있고, 최다 고객 2,400개를 보유하고 있고, 가트너에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탑 기업을 선정했는데 국내 및 아태 지역에 유일하게 지니어스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NAC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일체형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인데,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이게 다양하게 오퍼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 1등 벤더인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NSC를 하드웨어로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지니어스는 하드웨어부터 클라우드 분야까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NSC 설치를 가능하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안 시장 중에 가장 핫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EDR하고 좀 이따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NSC는 되게 오래된 시장이고, EDR은 뭐냐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단말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코로나로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독감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A형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여기에는 A 플러스라는 신변종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독감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겠죠. 왜냐하면 예방주사는 A형 독감을 맞았는데 신변종 독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까 저는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이버상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A형 독감 예방주사를 제가 맞았다는 건 어쨌든 그 알려진 위협에 대한 백신의 주사를 맞은 거잖아요. 이걸 사이버상에 올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악성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제 컴퓨터에. 그러면 그 소위 우리가 있는 백신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DB 기반이라고 봅니다. DB라는 게 뭐냐면, 우리 PC 보면 오른쪽에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깔면 막 돌아다니고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그 악성 코드라는 것들이 다 DB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통신해가지고 얘는 악성 코드야, 이렇게 알려진 위협인 겁니다. 아까 A형 독감 예방 접종도 알려진 위협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위협이라 얘는 악성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뭐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백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아까 병원 그 A형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 사이버상에서도 A형 악성 코드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들어오면 A 플러스라는 악성 코드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백신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그런 A 플러스라는 신변종 악성 코드가 막 돌아다니다가 저기 회사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걸 암호화를 딱 시키고 100억 내놔. 이게 바로 그냥 랜섬웨어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빼가지고 다크웹이나 이런 데 팔면 이게 이제 해킹이 되는 거고. 그럼 EDR의 역할은 뭐냐? EDR은 이런 겁니다. 그 A 플러스라는 신변종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백신에서 잡지 못하는데, EDR은 이제 계속 내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면은, 야, 그동안 내가 네 컴퓨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그동안 네가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파일이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검사해봐, 이렇게 알려주는 솔루션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신이나 이런 어떤 치료 개념이 아니라 탐지하고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하루에 신변종 악성 코드가 수십만 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십만 개의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수십만 개의 백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EDR이라는 게 그 어떤 신변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지금 EDR 시장 규모가 24.8%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한 40% 정도. 왜냐면 2년 동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장 못한 게 있어서 한 20%, 40%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심플합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AI 등 최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데 신변종 악성 코드가 수십만 개씩 발생하는데 기존의 백신 솔루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EDR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으면서 국내에도 아까 NAC는 거의 경쟁사가 없다고 했는데 EDR을 한다는 국내 벤더가 한 10개 정도 이제 되고요. 글로벌에서 10개 동선에서 한 20개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서 경쟁하는 건 국내에서 벤더 중에는 안넷밖에 없습니다. 안넷밖에 없고, 글로벌하게는 뭐 전 세계 2대 1등 벤더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삼성 SSS가 투자한 센티네놀이라든지 그다음에 VMW가 인수한 카본블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EDR은 지금 초기 시장이거든요. 초기 시장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84%고요. 저희가 84%니까 2등이 안되는데 뭐 그 점유율 추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139곳에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제가 그 국내 보안 제품이 공공시장에 들어가려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저희 현재 국내에 있는 EDR 제품 중에 그 국정원의 그 인증을 받은 제품 저희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쪽에 매출이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안티 랜섬웨어 기능을 탑재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 플러스라는 신변종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그럼 결국에는 탐지를 한 다음에 대응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로그 분석을 막 해가지고 이게 진짜 랜섬웨어인가 아닌가. 왜냐면 정상 파일을 만약에 랜섬웨어로 해가지고 삭제시켜버리면 컴퓨터가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랜섬웨어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잠복하고 뭐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얘가 만약에 암호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 랜섬웨어는 암호화를 시키려면 실행 파일을 해야 되겠죠. 무슨 EXE든 모든 실행 파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티 랜섬웨어 기능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위협이 들어왔는데 얘가 이상적인 행동으로 실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 PC를 암호화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바로 그걸 인식을 해서 PC를 바로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탑재를 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DR은 전 세계에서 핫한 솔루션 중에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거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몇 년 후에 형성될 건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로 트러스트는 그겁니다. 제로 트러스트 전혀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회사에 준 컴퓨터를 가지고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하면 일단 얘는 우리 회사 직원이야 이렇게 인식을 다 하고 다 모든 권한이 모든 걸 볼 수 있었으면, 근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회사에 준 노트북으로 회사에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해킹당하면 사실은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직원이라고 믿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들어와도 인사 정보를 보려면 한 번 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 지문이 됐든 홍채됐든. 그리고 재무 정보를 보려면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재택 환경 때문에 생긴 이런 거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방, 작은 방 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 들어가려면 엄마가 인증해 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맞아요. 그러면 딱 들어갈 수가 있고, 부로방에 들어가려면 우리 오빠가 맞아요. 우리 형이 맞아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작년에 그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 제로 트러스트는 지금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지난달에 우리 과기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실증 과제를 발주를 해서 저희를 비롯한 보안업계 5개가 지금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지지난주에 2026년부터 공공기관에 제로 트러스트를 다 도입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NAC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EDR이 올라오지만 추후 한 3, 4년 지나면 제로 트러스트가 관련 경우에 시장에서도 저희가 좀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부분은 좀 다 아시는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5.2% CAGR로 성장을 해왔고, 대부분 뭐 다른 보안업계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보안업계 같은 경우 대부분이
1, 2, 3분기 적자를 막 하다가 4분기 흑자를 내거나 4분기에 어떤 매출 비중이 막 70%, 80% 이렇습니다. 근데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의 매출 비중이 52대 48,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 저희도 물론 4분기에 시즈널 이펙트가 있지만 5년간 평균을 냈을 때 상반기에 매출이 40, 하반기에 60% 이렇게 해서 비교적 좀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뭐 16, 10%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10% 언더로 떨어졌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EDR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미국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제 영업률이 좀 낮아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영업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두세 장 남았고, 이제 결국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과거에는 NAC로 잘 먹고 살아왔고, 이제는 EDR로 더 퀀텀하면서 잘 살 예정인데, 어쨌든 NAC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으로 확장을 하고, EDR은 XDR. EDR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X는 그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네트워크를 넣으면 네트워크 탐지 시스템이 되고, C를 넣으면 클라우드 탐지 시스템이 되고, 또 이제 뭐 자동화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향후 과거 10몇 년부터 진행한 비즈니스에 업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한 최소한 5년까지의 저희가 먹거리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노톤이라고 전통적인 백신 벤더입니다. 물론 지금 좀 다르지만 82년도에 창립을 해서 어쨌든 시총이 지금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아까 말씀드린 회사입니다. 전 세계 EDR 벤더인데 2019년에 상장해서 상장하는 순간 유니콘이 되고, 지금 시총이 어떤 전통적인 벤더보다 3배가 높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글로벌하게는 어떤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 벤더보다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되게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상장하고도 3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물론 매출은 더블링하고 적자는 그 줄이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아마 지금은 더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회사 2대 주주가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미리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EDR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전 세계 스몰캡에 투자하는 그런 했는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지니어스라는 회사가 좀 비슷한 솔루션이더라. 그래서 콩콜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해줄 것 같아서 2%를 샀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콩콜을 했습니다. 콩콜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여기 계신 분랑 똑같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물어봤죠. 니네 뭐 투자할 거냐 그랬더니 하긴 할 건데 뭐 5% 넘으면 공시도 해야 되니까 그 선에서 하겠다. 근데 지금 20%까지 와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는 2005년에 설립을 했고, 임직원은 165명이고 그중에 70%가 기술 및 개발 인력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정보보호산업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보안 분과나 이런 데에 다 그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보안분과위원이시고, 전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안분과위원이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사이버 보안 펀드니 사이버 뭐 보안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업계에서 이제 다 요청을 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이제 국가정보원 사이버 정책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요. 주주연항은 저희 대표님이 30%, 특수관계인 7.3%,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리캐피탈이 지금 11% 저희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사주 6.56%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랑 미팅했을 때의 느낌은 약간 그 FI 성격의 이런 그 단순 투자자 목적이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도 됐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에서 약간 SI 느낌이 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으면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지니어스는 좀 어떻게 생각하? 저희가 또 현금이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물론 이제 한국의 많은 애널 분들과 펀드 매니저를 만나긴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주어진 시간이 1분이라 질문 하나만 딱 받고 네,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 자료가 다 오늘 오신 분한테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 지금 IR 자료실에 저희 알북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모두 올라와 있고 현재 뭐 기업 설명회, 뭐 NDR 이런 쿱데이라든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지니어스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만나거나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지니어스의 김영덕 부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